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입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확인하는 성균관대 입시 파트에서 성균관대 입시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린 뒤에 학생부 교과, 종합,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까지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에서는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도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균관대 입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사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정성평가가 20%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융합형, 탐구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전형은 원래는 성균관대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었는데 올해 그냥 명칭만 변경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융합형이 사실상 계열 모집하는 그런 단위들이고 탐구형이 사실상 학과 모집을 하는 단위들입니다. 그리고 탐구형에서 의예과나 그리고 사범계열,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한문교육 이런 쪽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들은 보통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작년부터 면접이 신설이 됐어요. 이 전형 자체도 신설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2단계 면접에서 수학과 과학 문제를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과학인재 전형은 특목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과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생부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정량평가는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즉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 한해서만 반영을 하는데 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수월성은 어떤지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탐구를 하는 학생인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글로벌 학과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여기가 학교 차원의 지원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들에 비해 이런 글로벌 과들이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성대가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탐구가 2과목이라고 치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가 1등급, 사회문화가 2등급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2개 합해서 2개 합 3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학교입니다. 성균관대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파트에서는 당연히 석차 등급을 가지고 전체적인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업 수월성도 보게 되고 학업 충실성도 보게 됩니다.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성균관대를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특은 챙겨놨어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교과만 하면 돼 이러면서 생기부를 거의 안 챙겨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입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의 융합형 그리고 탐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전형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집 단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모집 단위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열 모집으로 실시하던 원래 학생부 종합과 동일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 단위로 모집한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탐구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과들이 있어요.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그리고 컴퓨터교육과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과들을 쓰고자 한다면 면접도 어느 정도 미리 대비가 가능해야 하구나 라는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의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좀 특이한 점이 면접이 30%가 들어가요. 그리고 1단계가 70%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7배수를 선발합니다.
보통 이렇게 1단계에서 많이 선발을 한다는 건 2단계 면접 평가에서 그만큼 상세하게 학생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문제풀이형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4과목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어떻게 실시했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녹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답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과 과학 전 분야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학인재 전형 면접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면접 기출이 공개가 되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 과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4부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전년도 2024학년도 모의문항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께서 풀었던 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으니 성균관대 면접은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하는 건 조금 감을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 평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성균관대 2024학년도 고교생활 가이드북에서 발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자료를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상황은 당연히 특이한 미인정 결석 이런 게 있다면 감점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수상 경력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나 창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요소를 어떻게 기록해두는 것이 입시에 유리한지 정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활동을 어떤 부분을 기록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 부분에 무사 안전교육을 들었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들었음 이런 내용만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성균관대에서 제시하는 게 창의 주제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특색 활동을 개별화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율활동에 단순하게 교육을 들었다, 뭔가 이수했다 이런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가이드북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학습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드러내기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아리는 취미 동아리도 좋지만 가급적 학습 동아리 혹은 탐구 동아리로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만 기록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중요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내 봉사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학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은 어떤 것을 기록하면 안 되는지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로 검사, 학과 탐색, 대학 탐방, 직업인과의 만남 이런 게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과 역량을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거 쓰지 마 라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로활동에도 모든별 진로활동을 통해 결과와 과정을 개별화하거나 전공 캠프 같은 거에 참여했던 기록을 통해서 나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세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이용 및 특기사항은 학생이 제한적인 교육 환경을 극복한 전공 관련 학습을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한적 교육 환경이냐? 예를 들어 물리학이 열리지 않는 학교에 갔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이수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와 대입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일반고라면 공동교육과정을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 들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기부에서 500자를 추가로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만약에 아직 안 한 친구라면 꼭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 수학 보고서를 쓰라거나 과학 보고서를 쓰라거나 이런 미션들이 떨어지는데 그때 나의 진로와 이 과목을 관련지어서 나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 파트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과 이수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나 역량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이 열리면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는가 라는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되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또 개인별 세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업 유연화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차 지필고사가 끝난 뒤에 굉장히 다양하게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에서 제시하듯이 학교에서 뭔가 융합형 탐구를 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시간을 충실하게 쓰고 500자를 잘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이 파트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 태도 그리고 인성을 본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괜히 여기에다가 뭔가 탐구 활동을 하나 더 기록하는 것보다는 학업 태도와 인성, 즉 교사의 추천서를 대신해서 이 친구의 인성적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더 잘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기가 봉사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한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실성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행특도 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